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스케치입니다. 지난주에 문제된 게 WHO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빛낭 열매를 한국이 5년간 100톤 넘게 수입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빛낭은 종려나무 일종으로서 화면과 같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빨간 열매입니다. 이게 확대한 게 오른쪽 맨 끝에 이 화면입니다. 크기는 꼭 대추 크기 정도 돼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빛낭나무 열매가 지난 5년간 100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암 환자 90%가 복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면 강한 중독성까지 띄고 있어 죽음의 열매로 불리지만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빛낭나무는 중국 남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자생해 있고 빛낭 열매는 대만에서 카페인이나 니코틴, 알코올에 이어 네 번째로 중독성 자극제로 분류됩니다. 빛낭이 에러콜린은 독성물질로서 후광 점막하 섬유증, 편평 상피세포암, 유전 독성이 보고되어 있고 간수치 상승도 보고되고 있으면 이에 에러콜린은 독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2018년에 11톤에서 2019년 26톤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0년과 2021년 각각 23톤과 13톤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8월 말 기준 30.3톤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이게 세종시가 국회의원 홍성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인데 중국도 금지하는 발암물질 열매, 빛낭, 국내선 한약재로 5년간 103톤 수입, 세계보건기구 지정 발암물질 아레콜린 성분 포함, 중국에선 구강암 위험 높아 죽음의 열매로 불리고 전면 제재, 국내선 한약재로 분류, 작년 대비 물량 1.42배 증가. 빛낭은 2004년 WHO 국제암연구소가 2급입니다. 2급 발암물질로 등록한 아레콜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매우 치명적이라 합니다. 특유의 구강을 유발하고 중독과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후난성에 사는 구강 환자 8,222명을 조사한 결과 90%가 빛낭 씻기를 즐겼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현재 자체 조사에서도 중국 후난성 내 구강암 발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30% 높다고 합니다. 빛낭 수입량입니다. 2018년 kg이니까 1964kg, 2019년 25,976kg, 2020년 23,337kg, 2021년 12,571kg, 2020년 8월 현재까지 33,357kg, 합계 1,003,205kg, 약 103톤 수입한 겁니다. 국내에서 빛낭이 한약재로 분류되어 매년 수입 톤씩 수입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빛낭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 필증을 구비하면 수입 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식품의약처 역시 2025년까지 빛낭 관련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주관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일조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빛낭 열매, BBC에 따르면 대만에서도 2015년 구강암 환자의 80에서 90%가 빛낭 열매를 먹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정부는 대대적으로
빛낭 척결 캠페인을 벌여 2007년 17.2%이던 빛낭 섭취 인구를 2018년 7% 미만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화면은 빛낭으로 구강 걸린 환자의 광고 사진입니다. 구강에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좀 술작이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발암 성분이 든 약재를 한약재로 수입해서 사용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겁니다. 2015년 10월 식약처는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중금속과 잔류농약, 이산항 등이 14개 업체에서 제조한 35개 품목에서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중금속, 이산항,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이 적발돼 판매 중지, 해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수 대상 제품의 생산 실적은 17톤에 달합니다. 출처가 2018년 의협신문입니다. 숨지기 직전까지 빛낭 위험 경고, 보송이라고 차이나 가수입니다. 빛낭을 무섭다고 빛낭 먹지 말랍니다. 먹으면 구강암, 차이나도 금지한 빛낭 주의. 한약의 문제점이 뭐냐면 현대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조선시대 사용하던 의술로서 현대의학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시대 한의학은 폐기되거나 필요한 부분만 현대의학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약재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빛낭 등 발암성 열매를 한약재로 라는 이유로 수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됩니다. 한약의 문제점 3가지입니다. 한약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약에는 안전성 검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빛낭열매 한약재로 대량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약은 중금속,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국민 건강에 큰 해가 됩니다. 중국 대표 빛낭 산지 호난성 구강 환자 90% 빛낭 섭취, 하인한상 구강암 비율 중국 평균의 20배랍니다. 한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온다고 해도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또 한약 때문으로 의심되는 특정 질병에 대한 원인을 학계에서도 보고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의학계에서는 명백한 약물 부작용을 두고도 명현현상이라 칭하고 개선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로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캡처한 겁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금속재 문제는 농약물 사용이고 신류의 잔류는 중금속이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약재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중국산 한약재는 저급 품질이 많은 데다가 중국산의 경우 보관이 편의 등 여러가지 이유로 연탄 처리 과정, 연탄이 항성분을 거치고 표백제를 섞어 건강에 유해합니다. 중금속이 함유된 한약을 먹다 보면 간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중금속은 간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황금, 마항, 백선, 하수오, 현우색 등 한약재가 간 독성의 원인으로 청되어 있고 독일에서는 한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1%의 간 효소치 상승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2006년 한림의대 김동준 교수가 시학청 요청으로 전국 대학병원이 독성 간 손상을 조사한 연구에서 314건의 중 한의사 처방 한약이 오리물질 중용가 8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의사 처방 약품은 66건으로 오히려 낮은 수준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향청은 본 연구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빛낭이 최근 5년간
103.2톤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빛능 열매 함유된 아레콜린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구암을 유발하고 중독, 각성, 중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빛능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차이나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 공산당에서 빛능에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 수출한 것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중국에서는 마약을 소지하면 사용을 시킵니다. 근데 마약을 외국으로 수출한 것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중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됐고 지난해부터 온라인 홍보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전면 판매 금지했으면 외국으로 수출한 것도 금지해야 되지. 외국에 파는 거는 허용하고 자기네들만 판매 금지한 이 중국 공산당 이중성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수출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나쁘고 먹고 병들어 이겁니다.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 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30.3톤이 수입되어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중무소 관세청과 시각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빛능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 필정을 구비하면 수입 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각처는 2025년까지 빛능자 등의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 연구 기간 선정도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빛능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연구기관에서 여러 논문이 많이 제출됐습니다. 그걸 참고하면 되지 무슨 안전성 평가를 또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외국에서 기관에서 연구한 논문을 참고해서 수입 금지시키면 간단한 걸 뭘 2000년까지 안전 평가를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안전 평가에서 안 좋다 그러면 그때 수입 금지 시킬 겁니까? 너무 시각처가 한의학계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애초에 안전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평가가 담보가 안 되는 가운데 시각처와 관세청이 피해봉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확실히 처리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질 거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책임입니다. 이게 신속한 안전평가 등 중후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 수용했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은 시기에 떠들어 뒷북치는 계기고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수입 방천제가 큽니다. 빛능, 주미 열매, 섭취 금지. 중국 공산당, 중국인이 마약하면 사용시키면서 마약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단속을 안 합니다. 발암물질 빛능, 중국에서 사용 금지, 판매 금지 시키면서 한국 수출되는 것은 모른 척 단속을 안 합니다. 중국 공산당 이중성. 그래서 한심한 한국에서 한약재로 해마다 대량 구입하였고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한약재 먹지도 말고 권하지도 맙시다. 중금속 발암물질 걸러내지 못하는 한의학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유튜브 보면 한동안 한의원의 생생별곡인데 거기에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빛능은 구홍합뿐만 아니라 인두, 식도, 간, 자궁에 발암성이 있고 기타 신경계, 심혈관계, 위장, 소화기, 내분비, 생식기, 호흡기, 태아, 급성, 독성 등 전신에 걸쳐서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학의 사용을 규해야 한다. 그렇게 한의사님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튜브에서 캡처한데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빛능자, 대복, 피, 함유 의약품이 있습니다. 빛능자가 뭐냐면 빛난나무 열매입니다. 대복피가 뭐냐면 빛능 열매 껍질입니다. 여기 함유된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한국 신텍스 제약, 신텍스 분신기음 X 가립, 신텍스
곽항정 기산 X가립, 경방친약 통보 에프란, 시즌쿨 X가립, 경방곽항정기 4년 조 X. 좀 이름 부르기가 힘듭니다. 경진제약, 한풍제약, 한국신약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화면을 놓고 자세히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암물질 빛낭 열매에 관련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